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50대 이후에 운이 트여서 출세하고 복받는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눈빛, 표정, 음성, 말투, 체형, 걸음걸이 등 7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애형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관상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살펴서 그 사람의 운명, 성격, 기질 등을 모두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50대라고 말했지만 오늘 영상은 누구나 봐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상하면 얼굴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굴만이 아니라 말씨나 풍채,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얼굴 역시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얼굴의 정보를 활용해서 중년, 말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하늘은 드높고 넓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것이 좋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연히 이러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고요. 관상학에서는 턱이 지나치게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뾰족한 산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이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벌이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므로 보통 이 턱이 짧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떠나 살기 시작을 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이 턱이 잘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턱은 나의 인생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턱, 즉 길한 턱의 조건은 관상학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말할까요?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맺는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의 삶이 애로워지고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이 질이 팍팍하고 고단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상학에서는 넓고 둥근 턱을 가진 사람을 좋게 보게 됩니다. 이 넓고 둥근 턱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니 당연히 노년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턱이 가장 좋은 턱일까요? 좋은 턱은 턱의 길이, 턱의 넓이, 그리고 이 두께 혹은 턱의 무게를 골고루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면서 배우자들 턱 쳐다보니라고 정신이 없네요. 예, 이 턱의 길이는 인중의 2배. 그러니까 인중은 여기에서 이 거리를 이 털바가지가 좀 인중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인중은 이보다 훨씬 더 길죠. 이 인중의 길이의 2배가 턱으로 나왔을 때 딱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턱의 두께는 살이 적당히 많으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좋고, 턱 주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 있게 보이는 턱이 관상학적으로는 최고의 좋은 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턱은 집터와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땅이 단단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얼굴을 받들고 있는 이 턱 역시 좌우 아래가 적당하게 넓고 크고 두껍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러한 턱은 50대 이후에도 발복이 잘 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손아래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는 인덕을 갖추게 되는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이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주느냐, 도와주느냐를 보는 관상학적 이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턱이 좁고 작으면서 빈약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일이든지 나 혼자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혼밥, 혼숙은 당연함이요, 50대 이후에도 술 한잔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우울증이 친구하자고 덤비는 그런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뺨 아래가 움푹 패였거나 지나치게 뾰족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멀어져 외로워지기 십상입니다. 이 턱 부위의 골격과 살집이 약하고 흉터나 점이 있으면 아랫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나를 돕는 인덕이 약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턱을 가진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처음에는 속옷까지 벗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내 등 뒤에 비수를 꼽는 그러한 배신을 당하는 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좁고 다소 어둡고 탁하더라도 이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원만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냈어도 50대 이후의 중년기의 삶은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마가 훤칠하고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이 되었어도 코와 이 턱이 뾰족하면 그리고 살집이 빈약하면은 유년기의 생활이 풍족하였어도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50대 이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외롭고 빈천하여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상법을 보면은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턱과 이마는 어느 정도 적당히 튀어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듯이 마주 바라보고,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부간에 애정이 풍부해서 남편과 부인은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턱과 이마가 서로 배반을 하듯 각자 뒤쪽으로 후퇴를 해서 턱은 안쪽으로 숨어 있고 이 이마는 뒤로 벌러덩 까져 있고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으면 남편과 부인의 애정이 부족해서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되는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턱은 성격적으로 의지와 지구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턱이 크고 넓을수록 믿음성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말년의 마무리가 아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V라인이라고 하나요? 이 양악을 통해서 양쪽 턱을 깎아버리는, 그래서 턱을 뾰족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뻐진다라는 것은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턱을 성형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그게 예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살집이 빠지면은요, 해골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 특히 여러분들의 딸이 이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깎아서 말년의 운이 고독하고 빈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령이 탈바가지는 옆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죠. 양쪽으로 이렇게 주름을 팔자주름, 즉 범령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콧망울에서 시작하여 좌우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선을 말합니다. 이것은 50대 중반의 운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중년 이후의 사업운과 신용,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 수명을 가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걸 억지로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법령선이 길게 늘어지게 되면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나이가 70대 중반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꽤 되었는데도 법령선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일찍이 퇴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입은 귀 쪽에서 이 입까지 시작을 해서 모든 물 기운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입입니다. 풍수학에서는 물을 재물로 봅니다만 보다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와야 재물복이 많아지는데요. 많은 물을 모으고 저장할 수 있으려면 입이 크고 튼튼하고 야무져야 하겠지요. 입이 크다라는 것은 양쪽의 눈동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에 선 밖으로 입이 나오면은 입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이 크면 생각도 크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풍성하니 통이 큰 사람들이 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법에서는 여성이 입이 크면 남편을 먹여 살리는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벌어져 있거나 입술이 너무 얕거나 혹은 아래 입술이 뒤집혀 있으면 재물이 다 새어가는 형국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은요, 제가 오늘 좋게 해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립스틱 바르잖아요. 이 립스틱을 바를 때에 좀 더 넓게 펴서 바르시고 아래 입술이 뒤집혀 있는 분들은 인입술을 잘 그려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운관상에도 좋고 미관상에도 매우 좋습니다. 50대, 60대 나이가 들면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모양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이런 관상을 지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뒤집힌 배와 같아 물이 모두 새어나는 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꼬리가 처진 분들은 메이크업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입꼬리를 올려서 입술을 그리시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입꼬리가 처진 분들은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는 해결책을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인상은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그 외형은 모두 다르게 생겼으나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은 눈빛과 느낌이 닮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관상은 이목구비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인상을 갖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상이 불여심상이라는 말인데요. 즉 배 아무리 찬란 만가지의 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상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상 중에 마음가짐이
부귀 빈천을 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더욱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의 경작을 일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 편안하게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주제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